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예진, 박세영, 이아름, 최서준으로 구성된 목포 쫀득이 팀입니다. 저희 조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 자산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는 어느 정권에서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의 지역 소멸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전국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작은 정상 지역은 산업이나 정부기관 인프라가 있어 대부분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부터 빨간색의 면적은 소멸주의 단계부터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이유로서 위험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내 유일한 병원이 이윤을 이유로 소명되거나 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도시재생 사업을 과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거나 도시 슬로건을 만들며 하드웨어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인프라가 없는 소멸 위험 지역들은 송어축제나 산천어축제처럼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지방 소멸을 막고자 하였습니다만 얼핏 비슷한 축제 가짓수가 많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해법이 전부 동일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부의 여러 노력 중 특색이 있고 가치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대안책으로서 지역자산화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산화 사업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산화 사업체에게 공간매입비 대출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자산화 사업 주체 중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이 최종 대상에게 보증과 대출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론적인 개념이 필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역소멸과 지방소멸을 내출 대안으로서 알맞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문헌조사와 목포시 현장 답사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자산화를 이어가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다시 회귀하여 목포시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현장 답사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상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역자산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목포 지역 내 지역자산화 사례가 타 지역에 줄 수 있는 함의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축한 성공 모델이 타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단계로 목포시 사례 분석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역자산화의 사업체의 성질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지역자산화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적 지역자산화입니다. 첫 사례는 건매 1897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입장료 10,000원에 맥주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토야오 축제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앞선 축제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 약 6,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며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덕에 투자금 확보가 수월이 될 수 있었고, 이 자금으로 건맥 펍과 스테이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축제, 펍, 숙박시설로 사업 아이템만 무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원금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건맥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역 자산화 지원이 순조롭게 지속되면서 공간 매입과 축제 운영 비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자금으로 스테이와 펍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공유 공간 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자산화의 요건으로서 포괄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지역 자산화의 사례는 2020년 설립된 목포 꿈바다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형 호텔이나 단일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하여 수익성을 보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16개 조합이 한데 모여 마을 호텔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이 숙소에 향하고 머무는 과정에서 꿈바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식당, 문화공간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관광 효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온라인 통합 플랫폼 활성화를 구상하며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바다 협동조합 내 사업과 그 구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래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단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 운영만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꿈바다 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박 운영이 가능하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전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의 민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 개의 중앙부처와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실까지 회의를 통하여 내국인 숙박을 합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 변경의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로 인해 꿈바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조합을 겨우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꿈바다 협동조합은 재정적 난항을 겪는 지역자산화 사업의 사례로서 회복 강화를 모색할 시작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문화적 지역자산화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시네마 협동조합은 2018년 처음 설립 당시 독립영화관으로 시작하였는데요. 2020년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협동조합 형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사업은 독립영화관의 운영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지역 영화축제를 주최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영화제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의 형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영화관 공간대관 사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네마 협동조합은 현재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간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할 때마다 드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최소 비용으로 공간을 만들다 보니 본래 제작했던 영화관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공모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모사업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처럼 시네마 협동조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사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문헌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해 발굴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자산화 성공을 위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자산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건맥 1897 협동조합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해 현장 매니저께서는 주변 상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처 상권의 상인들이 축제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며 인력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저마다 의견을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되어 정착한 주민들이 활발한 의견 참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원거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학교를 설립하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와 협동조합의 경우 또한 독립영화관과 협동조합을 성립한 당시에 목포 시민 70여 명이 돈을 모아 선뜻 지원을 해주었으며 협동조합 측은 목포의 특성상 노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만호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다큐나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위 사례들은 지역자산화 사업체와 시민 간의 양방향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은 새 사업체에 있어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융자와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며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건맥 1897 협동조합과 시네마 협동조합은 목포시의 이러한 재정적 지원 덕분에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은행, 신용보증본부와 함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간 매입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초기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으며 성공적인 지역자산화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분석의 결과로서 한계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포시 자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목포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 목포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측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자산화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했지만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성공 요인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자산화 사업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양방향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 자산화는 참여한 주민에게 일정한 대가를 돌려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정부로부터의 대출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만으로도 자금 상황이 어렵고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 구축 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동조합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사업, 책임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산화는 결국 정부가 대출을 매개로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재정적인 자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부족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 이중 담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바다 협동조합, 시네마 협동조합 등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인 건물 임대 문제는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목포시 도시재생센터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센터는 행정으로부터 고용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행정에 기속되어 사업의 예산 편성과 시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습니다. 주민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탄력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민이 지역 자산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공공기관의 위탁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통의 지역 자산화 사업은 4년에서 5년 안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이 시작되고 정착되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재정적, 인력적으로 사업체의 지원을 진행하고 사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후관리 제도를 타 지역 자산화에도 적용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자산화 사업을
주도하고 지원할 전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이전의 지역 자산화 사업을 전담하던 지역사회혁신 정책과가 사라지면서 지역 자산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졌습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 없이 관련 부처가 존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역 자산화 사업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공 요인,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함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협동조합만의 온전한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수익 확보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끝난 상황에서도 지역 자산화 사업체의 자체적인 수익원을 발굴하고 그 수익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총 6가지 요소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각 주체별로의 역할을 담아 지역 자산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포, 지역 내 꿈바다 협동조합과 시네마 협동조합에 저희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꿈바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꿈바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관한 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숙박 어플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어 조합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자체 플랫폼을 노출시키며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하고 제휴 음식점 할인가 쿠폰이나 관광 프로그램 쿠폰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홍보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바다 협동조합은 또한 마을 호텔로서 기능하므로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체적인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자연과 역사 건축물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갤러리와 같은 예술관 방문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많은 음식점과 제휴를 맺는 방안도 있어 보입니다. 방문객에 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홍보를 촉진하거나 관광 가이드를 고용함으로써 젊은 층의 유입과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꿈바다 협동조합의 공간 매입에 관한 제언입니다. 협동조합이 위치한 만호동은 목포의 원도심으로서 빈집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빈집을 공간 매입에 역이용한다면 지역 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자율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빈집 이용 방안은 시네마 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산화 사업 간의 연계에 관한 제언입니다. 우선 시네마 협동조합의 특성을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곳은 과거 목포에 관한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목포 시내 협동조합을 광고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의 홍보와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네마 과 건맥 간의 연계나 건맥 1897 협동조합과 꿈바다 협동조합 상호 간의 제휴를 통하여 서로의 사업체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센터는 이 협동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분과를 창설하고 다양한 교류를 총괄한다면 협동조합 간의 소통과 긍정적인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자산화 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주민의 소통, 지속적인 지역자산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축한 모델과 재현이 실정에 반영되어 이루어진다면 지역 소멸 해결이라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목포 쫀득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